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는 마이너스 0.6%로 예측치인 마이너스 0.8%와 또 속보치인 마이너스 0.9%를 하회했고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4만 3천을 기록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다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수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오늘 1시간 동안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해영 마스터님, 천명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해영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네, 잭슨홀 회의 앞두고 이제 금통위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는데 오늘 또 해답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포인트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드리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천명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이제 패드워치 시계가 그죠? 빅 스텝으로 갈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잭슨홀 미팅이 있죠. 드디어 이제 패드워치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면서 목표치로 달려갈 겁니다. 단 이제 다음 달 CPI 발표 때까지는 정확한 방향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안개는 거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상당히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자, 내일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화요일하고 여김없이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 핫 이슈인 만큼 그거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리턴즈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이제 뚜껑이 열린 상황입니다.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이 잭슨홀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잭슨홀 미팅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에 대해서도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아까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또 짚어보는 차원에서 오늘 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걸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도표가 이제 6월달, 9월달. 그러니까 9월달에 아직은 이제 그 FMC가 발표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6월달 점도표를 보고 과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3.4%가 상당히 6월달에 지배적이었어요. 예?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근데 2023년이 중요합니다. 2023년 3.8%까지 올리겠다.
이게 6월 달 버전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걸 봤을 때 2023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핫 이슈예요, 지금. 이게 핫 이슈.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요 점도표를 본다면은 자, 2020년, 22년 올해까지 얼마 안 남았죠. 몇 달 안 남았죠.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무조건 단행할 것이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제 3번, 9월, 11월, 12월 3번 있는데 자,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하죠. 빅스텝으로 가느냐, 베이비로 가느냐, 자이언트로 가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 캔자스 시팅이 여는 총재가 한 말이 지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와이오밍주 캔자스시티에서 이게 열리죠. 그죠? 잭슨홀 미팅이. 근데 이 여는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럼 이 양반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인플레가 많아 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그 시티에서 주장하는 여는 총재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파월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여는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비둘기파적인 총재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캔사스 여는 조지라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의 핫 이슈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한 70개국의 사람들이 오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심각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창 우리 한 총재는 오늘 비행기 타고 날아갔죠.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금리만 얘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 안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한 어떤 매파적 발언을 계속 이어갈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순환을 동원하겠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왜 이번에는 이제 9월 달에 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헛발질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왜 지금 시장이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3월부터 계속 그랬죠.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국엔 그 일시적인 현상이 독이 된 거예요. 페드 입장, 파월의 입장에서. 그래서 9월 달에는 이구동성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여는 총재들이 강하게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떤 스탠스를 일단 정해놨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겁니다. 파월이 FMC 9월 때까지 데이터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앞으로 확인할 거 오늘 끝났죠. GDP, PCE.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9월의 하이라이트 CPI가 남아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최종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됐든 오늘 시장이 PC라든지 GDP가 예상 밖에 좋게 나와서 일시적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9월 CPI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돈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기나의 시간이지만 또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천천히 관망을 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관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잭슨홀 미팅으로 시작해서 잭슨홀 미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잭슨홀 미팅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25일부터 또 2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밤 11시에 그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서 더더욱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혜영 마스터님께서는 또 이 잭슨홀 미팅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일단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신세계를 보시는 이유가 미증시를
보고 다음 날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우리 근데 잭슨홀 전에 좀 금통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회의에서 나올 내용은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매파적인 발언, 근데 새로운 어떤 이슈가 또 생길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새로운 어떤 또 정책적인 모션을 취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통위에 대한 전략과 페드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지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오늘 금통위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진행을 했죠. 예, 그럼 현재 금리는 2.5%입니다. 예, 또 영끌 쪽들 이제 곡소리 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이주열 그 기자회견에서 한미금리에 대해서 역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우려 사항이에요.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9월 지금 확률이 0.75 베이시스 포인트 나오고 지금 금리가 동결인 상황에서 9월부터 이제 한미 스프레드가 이제 0.75로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나리오도 그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상은 이제 3% 내외로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4% 내외란 말이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4% 내외와 3% 내외. 한미금리에 대한 역전 폭이 스프레드가 1%까지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연말 되면은 이제 최대치가 1%까지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사실 내수 시장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따라가기는 힘든 국면이에요. 자, 근데 정점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미국 페드부터. 지금은 금리가 동결이죠, 여러분들. 근데 앞다퉈서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잭슨홀 이후에 매파적 발언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75로 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격이 발생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금리에 대한 한미 스프레드가 동결 혹은 25 베이시스 포인트였다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 9월 페드 회의 때부터 이제 코스피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인이 코스피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못 느끼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 있죠? 이 시나리오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럼 9월 페드 회의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2018년도 3월에 있었던 한미 금리 역전과 똑같은 이제 코스피 시장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힘든 싸움이 다시 이어지겠죠. 당초 제가 원래 한국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미국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 대신 이제 단순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9월보다는 11월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이 오히려 지금 내수시장을 좀 신경 쓰는 분위기고 오히려 미국은 더 매파적인 활동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총재 기자회견 정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제 뭐 큰 부분은 없었어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물가 5%에 대한 부분 이상 유지 시 중립금리 상단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냅두는 거죠. 이 부분은 의미했고 지금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역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당장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려를 뜻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잭슨홀 회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내용 종합적으로 보고서 검토합니다.
자, 잭슨홀 회의는 사실 이제 회의록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최근 것만 해볼게요. 20년도 매년 8월에 열리는데 20년도 8월에는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진행을 했어요. 평균 물가. 그리고 그 다음 21년도 8월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21년도 8월이 조금 이제 잭슨홀에서 제일 센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파적 발언만 꺼내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이 정도만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물가를 안정을 시키려고. 근데 지금 금융여건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 최근에 금융여건 지수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금리 올렸어요. 그죠? 이 상단 0 이상에서 유지폭을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융여건 지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여건 지수를 언급한다는 거는 앞으로 0 이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긴축적인 의미를 더 내포할 수 있게 시중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 CPI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잭슨홀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로 나뉩니다. 여기가 이제 맥점이에요. 자, 차트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나스닥 차트랑 코스피 차트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가랑 연동을 해갖고 이런 부분으로 순환에 대한 구조겠죠. 네. 근데 지금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린 또 이겨내야 돼요. 분석을 하고 또 이겨내고 또 앞으로 예상치를 또 제공을 하고 그래야지 금융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포커스인지 대신 잘 알아야 돼요. 뭐가 포커싱이 지금 시장에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 매파적 발언보다는. 아시겠죠? 이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그리고 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또 11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또 오늘의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바이든 부양책 기대 속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 숨고르기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란 핵 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에너지 위기 고조 속에 패러티가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을 제외한 전 상품군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92% 상승한 13,0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81% 하락한 배럴당 9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유로입니다. 0.08% 오른 0.9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동안 이 글로벌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었던 잭슨홀 미팅이 개막을 했죠. 이 개막 직후 뉴욕 증시 선물 시장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역시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그럼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 오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1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13,000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역시나 지금 13,000 라인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내일 정확히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죠. 오늘 물론 아까 GDP하고 PC가 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지금 오늘 상승이 지금 되는 모습인데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져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아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죠. 많은 하락폭이 이어지면서 어느 반발 매수세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정확한 시그널을 볼 수가 없겠다.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등락폭이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어제하고 오늘 그죠? 어제 그 화요일, 수요일 그죠? 거의 1% 내외에서 상당히 뭐 혼조세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일 관전 포인트를 그겁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방송 출연 안 하니까 자, 만약에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뭐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 뭐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은 얘 바로 위에가 22평선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고 내일 한번 투자를 해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추세를 보고 있다. 추세. 자, 추세는 아직도 지금 하방으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으로 가는 어떤 재료가 없겠다. 그렇게 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벌써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200일 이평선 한참 멀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투자액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관망을 하시고 지금 보실 때는 뭐 여기서 뭐 지금 데일리 매매했을 때도 지금은 상승 추세는 추세는 모멘텀도 RSI가 상승 추세고 MACD 추세도 지금 상승 추세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을 좀 해보시면서 내일에 아까 말씀 이 일봉 있죠? 21평선을 정확히 보신 다음에 내일 투자적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오늘 현명한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바로 내일 연설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해양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뭐 오늘 천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좀 차트 해석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네요. 이게 강하다고 좀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1%나 오를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완전히 지금부터 왜냐면 전전일 날 시장이 좀 급격하게 빠지긴 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나올 내용이 뻔하다라는 어떤 그건 있었죠. 확실히 회의록 이후에 잭슨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관점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 나올 내용이 그냥 똑같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그대로 상승할 거예요. 나올 내용은 뭐예요? 뭐 가이던스 삭제, 뭐 매파적 발언, 단순.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12,000 레벨링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12,000 레벨링. 저는 지수는 앞으로 좀 상승한다는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미증시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유효해요. 왜냐면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미국 쪽에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 말고 다른 긴축에 대한 정책을 쓴다면은 그게 크게 효과를 거둘리는 만무하다고 보고 있어요. 4% 이상대
대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미국 쪽에서는 더 진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상황, 매크로 환경이 구성됐으므로 증시에 대한 상승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매파적 발언에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을 꺼낸다면 최근 어떤 11,000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있었던 상황 내에서 다시 랠리성으로 하방으로 12,000 레벨링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추후 어떻게 보면 상승값을 도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구간 내에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회왕님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솔직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 누가 알겠어요? 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작년에서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라는 걸 하는데 네.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물가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파월 입장에서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관망하자는 주의가 강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사실 이제 무료 노란톡이죠. 무료 노란톡에서 사실 신세계 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조금 관망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거는 차트에서 좀 답이 나왔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시장에 대한 오늘 방향성이 위로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하는 분위기는 모색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수익에 대한 구조를 가져가려면은 어떤 방향성 자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방향성이 확보되는 장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방향성이 확보되는 차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내일 11시겠죠. 파월 연설하는. 자,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여기 스팬에 대한 구간이 이전과 같이 저항대를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한번 오늘까지는 데일리성으로 매도를 볼 만한 구간인데 이게 뚫고 왔다는 거는 이 구간 모멘텀 안에서 지금 그냥 박스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구경하겠다 이거예요. 뭐 나올지 그냥 기다리겠다. 나오면 튀는 거죠.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창이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는 매매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만약에 매수 관점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확실하게 최근 이제 요 스팬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냅두는 게 좋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관망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예. 잭슨홀을 기다리는 장이잖아요. 아예 사실상.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모멘텀이 이 일목 상단 위에서 걸리는 시츄에이션이 걸리려면 그만큼 시황이 이어져야 돼요. 오늘 일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황이 매도세인가요 매수세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매도세에 굉장히 가깝죠. 자, 근데 지금요 이전까지는 6월 이후에 시장 상승했을 때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아까 보셨죠. 금융 여건. 예, 그거 보면은 0 이하로 틀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는 일목 상단에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서울경제 나왔을 때도 이런 자리는 건들지 말고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세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라 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회의록 이후에 스탑을 하고. 자, 근데 차트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차트 좋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사실 시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장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시청자분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언제나 솔직해지셨잖아요. 좀 더 솔직해 볼게요. 그 시황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안 해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금융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를. 그렇죠. 이게 아는 것이 힘이죠. 차트에 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되게 간사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답이 다 있으면 다 워렌 버핏 됐죠. 안 그래요? 네, 되고 정답이 싶네요. 없습니다. 예,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차트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워렌 버핏 되고 싶어요. 네. 답이 다 있는데 돈 벌 수밖에 없는데. 예. 여러분들
차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간사한 태도예요. 간사한 태도.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통화 정책, 페드, 그리고 뭐 AIT 왔던 거 테이퍼링, 그리고 지금 긴축하는데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길어져 짧아지는 상황에서 너무 급작스러운 물가에 대한 연출, 에너지 상황,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알기 싫어. 아, 이거 몰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시황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융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매크로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도 위축되죠. 그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각자한테. 차트에 답이 다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여기 금융에 담근 시간이 꽤 되지만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차트로 승부가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최근 나왔던 회의록에 대한 내용 전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회의록의 중점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정책을 더 꺼낼 건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고 추세를 측정하는 게 정답에 가까워요. 지금 솔직하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근데 성공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성공하는 거.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3,400 위치값에서 이제 2,500 깨지고 2,400 깨지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시황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푹 쉬었어요. 푹 쉬었다고요. 아예 투자를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제 양적 완화 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또 활성화하고 푹 쉬었어요. 근데 이거 몰라, 나 관심 없어, 지금 차트는 어떤데, 뭐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잭슨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관망하고 제가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봐야겠죠. 그쵸. 아까랑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걷자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실 그 이제 오늘 금통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내용 분석을 또 이제 명확하게 해드려야 돼요. 네,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오늘 금통위 하시고 또 바로 미국 가셔가지고. 그렇죠. 많이 바쁘죠. 뭐 이제 뭐 제가 같이 가드릴 수도 잘 안 없고. 받아주시네요. 가드릴 수도 없고 이거 네, 참. 알겠습니다. 코스피 바로 봐주시죠. 그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지만은 그 우리가 지금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왔던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장이 막 왔던 게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정리할게요. 미증시 올라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미증시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미증시 오르면은 왜 코스피가 오르냐면은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구조는요, 레포 구조예요. MLF 구조, 머니마켓 펀드. 굉장히 어떤 작은 금리 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온 거죠. 안전하게. 여러분, 뭐 이제 다른데 이제 남미 같은 데 가면요, 금리 막 보면 한 10% 20%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데 투자 안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위험하니까. 금융 환경이 위험하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벌어져 있더라도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데, 지금 그러면은 미국 시장 오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이 오르는 게 그 구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9월부터 이제 한미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내용이 나와버린다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있냐면은 우리 2018년도 3월 있죠. 여기 화면 보세요. 집중하세요. 2018년도 3월. 자, 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차트 설정 안 해갖고 분홍색으로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스프레드 확대 구간이에요. 여기가. 왼쪽 보이시죠? 2018년도.
저 이때 서울경제 나왔었어요. 신세계에. 이때 진짜 이거 네.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 그냥 하지 말라고 정말요? 이거 떨어진다고 계속. 네. 근데 이게 또 왔네요. 지금 한 3년 지나서 4년 지나서. 네, 저 이때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때 네. 이때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네,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를 따라갈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여러분들 여기서 금리 4%까지 한국은행 올려봐요. 아우, 무섭네요. 와 소리 나옵니다. 네. 이거 곡소리 나와요. 여러분들. 상상하기도 싫네요. 근데, 네. 엊그제 이제 손행코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은요, 여러분들 주가를 신경 쓰는 집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야 그럼 주가 무너져 내리는데 한국은행이 이거 안 올릴 수 있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무한해지네요. 한국은행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제일 무슨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는 네. 그 메모리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메모리즘. 우리가 굳이 그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라는 메모리즘 자체가 또 발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올린 거예요. 네. 이번에. 만약에 미국 쪽 얘기를 했다면 25 아니고 50 올렸겠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근데 구태여? 안 올리잖아요. 그거는 다 명확한 증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거기 뭐 1, 2위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 성향 때문에 그러는데 네.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끌어들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집값마저 무너진다면 아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한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막아야겠죠.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너무 먼 얘기고 네.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얘기에서 중요하게 이러한 구조가 한 번 더 예상될 가능성이 나옵니다라고 보는데 정확히 스프레드가 역전이 확대된 게 2018년도 3월부터거든요. 3월부터. 자, 3월 이후에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했습니까? 왼쪽 차트에서 상승 못 하거든요. 근데 이때 미증시 차트 어땠나요? 예,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 우상향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 나스닥하고 코스피 차트가 디커플링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디커플링.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오른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네. 제가 3,100선부터 사실 2,600선 라인까지 깨진다고 먼저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 긴축 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떨어져요. 현금 보유하세요라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악재 조건이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값을 좀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9월 이후에. 자,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타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화된 시장으로 가겠죠. 섹터별 어떤 변화에 대한 주기 자체가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지금도 짧죠. 예. 이전에는 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길었는데 뭐 2차 전지 섹터가 가면 한 몇 개월 가고 뭐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변화하는 섹터예요. 되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전보다는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근데 나스닥은 반대로 가는 거죠. 사실상. 예. 뭐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지만 뭐 코스피도 그러고 나스닥도 그러고 저는 항상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작년에 이제 8월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1월부터 하락을 하고 이 두 차이는 이제 첫 금리 인상에 대한 개시 전후 이 포커스로 나뉘는 거예요. 자, 달러는 언제부터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6월부터 올랐죠. 그건 테이퍼링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뭐라는 거야 하면서. 예.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예, 노란톡 들어오세요. 예, 일단은 배우고 시작합시다. 배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면 돼요. 요새 이제 무료 톡방이 매일 이제 영상을 먼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예, 많이 칩니다, 여러분들. 치과 갔다 왔는데 치과 갔다 와서 쳐요, 제가 요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잭슨홀 회의 관련해 갖고는 지금 회의 이후에 시장 대응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앞으로 미증시 관련해서는, 자 잠시만요, 미증시 관련해서 강한 상황인데 일단은 회의 이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멘트를 고려하고 대응하자는 전략이 저는 강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또 그대로 기존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다소 안도감을 좀 펼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현재 108대 초반으로 내렸고 미십년물 국채 금리도 3.09%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마음속을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망도 투자죠.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이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모두 안전하게 좀 지키는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3주 들어서 최고치까지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당일에는 또 소폭 내리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늘 또 맞춘 것처럼 동일하게 들어주셨네요.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첨연 마스터님께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매수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 아까 나온 뉴스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예. 이게 상당히 지금 혼재된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결국에 지금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미국 원유 비추가 줄어든 게 수출이잖아요. 수출 그죠? 네. 그래서 경기는 좀 좋아지지 않고 또 이제 그 바캉 시즌이 끝나면 당연히 재고가 늘어나고. 근데 희한한 게 8월부터 계속 지금 유가는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요걸 좀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박스를 좀 쳤는데. 예. 자, 예상하는 게 상당히 이게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은 지금 상품이에요. 너무 지금 왜냐면 자, 이게 7월 7일입니다. 7월 7일부터 오늘까지인데 자, 100달러에서 85달러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게 매매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3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저 위에 보시면 위에 이제 120일 이평선이 있고 또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100달러까지. 왜냐? 자, 일단은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가 9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합이 아직 결정 안 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내년에 그것도 다 내년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석유가 이게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또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러면 결국엔 장기화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사우디와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어떤 모종의 어떤 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지금 중국도 지금 재봉세로 이래들의 경기 제조업지도 안 좋은데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른다. 그죠? 지금 불과 지금 이게 5.37달러까지 왔던 게 8월 16일 버전이에요. 그죠? 그럼 아직 한 10일 전이죠. 10일 전인데 갑자기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 번은 또 일시적인 반등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제가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MACD가 그죠? 8월 17일부터 계속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 박스권을 본 거고 한 10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한계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맥점, 오늘의 진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94.20이요. 94.20에서 30, 그 사이에서 지지 반등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상당한 유용한 어떤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RSI가 지금 이제 매수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MACD 값을 좀 신호로 확인하시고 또 정확하게 그 가격대에서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라. 그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4.20달러 선에서 매수를 하고 좀 100달러 선까지는 지켜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매수 들어주셨는데요. 네, 뭐 오늘 뭐 차트를 설명 못 하겠네요. 뭐 다 똑같아갖고. 아, 정말요? 신기하네요. 뭐 일단은 감산 이슈 때문에 지금 당장 수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감산 네. 이슈 때문에. 그래서 좀 저도 긴가민가 해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갑자기 사우디가 왜 이러나, 이제.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알콩콩. 무게 그냥 사고 그냥 딜 보면 안 되나, 이 생각도 해요, 요새. 확실히 느끼는 게 돈 버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네, 참 쉽지 않죠. 유가를 지금 그냥 딜 보고 증산하면은 그냥 매도 치면 되는데. 네. 이거 뭐 갑자기 난데없이 이건 감산한다고 하질 않나. 이거 뭔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 뭐 속사정은 나오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저도 100달러예요. 100달러. 100달러가 큰 저항이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일단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수급은 지금 박스피로 좀 이동을 하는데 93달러까지는 좀 눌려야 돼요. 전 93.00에서 매수 지지하는 편이고요. 지금 차트적인 해석에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일본 값에 대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일봉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추세적인 의미 자체는 아직 매도의 힘이 많이 실려 있긴 해요. 사실 우리가 왜냐면 120달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항에 대한 위치 값이 이제 어디서 놓이냐가 관점인데,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펙이 관건은 그거잖아요. 지금 감산 얘기 나오고 미국은 뭐 무기 판매한다고 승인 났고, 중요한 건 9월에 결과 나오겠죠. 오펙이 증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미국하고 딜 잘 본 거고, 딜이 안 통했으니까 갑자기 감산한다고 꺼내는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100달러 내외에서 저항대 자체가 확실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100에서. 그럼 지금은 일단은 오펙 플러스까지 회의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산에 대한 이슈로 다시 또 이제 급격한 상승에 이룰 가능성이 좀 높은 분위기예요. 오늘 전일, 전전일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지지, 최하단 지지폭 93달러, 93.00에서 매수 보는 거 오히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승이지만, 일단은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또 오일에 대해서는 큰 저항 라인 100달러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해왕 마스터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미증시 그리고 또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저희 두 분의 파트너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